한국의 차세대 공격기 개발은 단순한 항공 전력의 확장을 넘어 새로운 전장 개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청주기지에서 포착된 한국형 차세대 공격기 프로토타입은 그 압도적인 외형과 강력한 무장 구성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오토카 채널에 다시 돌아온 여러분, 웰컴백. 오늘은 대한민국이 준비 중인 새로운 전술 공격 플랫폼의 설계 특징과 성능 그리고 전략적 의미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이 기체는 기존의 경공격기나 중형 타격기와는 완전히 다른 급의 전력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군 항공 전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포착된 차세대 공격기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광폭 전익형 설계와 넓은 동체가 조화를 이루며 마치 중형 폭격기와 공격기의 장점을 하나로 묶어놓은 형태라는 점이다. 넓은 날개 하부에는 공대지 유도탄과 다연장 로켓포드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등 다양한 임무별 장착 옵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극단적인 무장 적재 능력을 보여준다. 특히 유사시 지상군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접 항공 지원 CAS 미션에서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동체 내부에는 항전 장비를 위한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최신 임무 컴퓨터와 센서 퓨전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표적 정보를 통합하여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이전 세대 공격기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며 적의 지대공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AESA 레이더 기반의 다기능 표적 탐지 시스템은 공대지 환경뿐 아니라 제한적인 공대공 전투에서도 유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차세대 공격기가 단순한 폭격 플랫폼이 아니라 복합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멀티롤 플랫폼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차세대 공격기의 추진력과 항속 성능 역시 주목할 만하다. 넓은 동체와 많은 무장을 탑재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기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출력 터보팬 엔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무거운 장비를 탑재한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 또한 장거리 임무 수행을 위해 연료 탑재량이 크게 증가됐으며 필요시 공중급유 시스템도 적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장거리 딥스트라이크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은 한국군의 억지력 확보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번 신형 공격기는 그 중간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장 구성 또한 매우 인상적이다. 날개 아래 장착된 대형 무장 포드는 단순히 폭탄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유도무기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이 개발한 KGB 유도폭탄 체계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그리고 전술지대지 타격용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타격 범위와 전술적 선택지가 매우 넓어졌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의 A-10이나 러시아의 Su-25 같은 전통적인 공격기들이 가지지 못한 다목적성을 제공하며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복합 전장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차세대 공격기에는 전자전 장비 또한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전 페이로드와 제머 그리고 플레어 디스펜서까지 포함한 복합 방어 시스템은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고 미사일 위협에서 기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현대전은 전자신호전 능력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최신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한 공격기가 작전에서 생존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조종석 내부는 완전한 디지털 글래스 칵핏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다중 함수 디스플레이와 음성 명령 시스템 그리고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가 연동되어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상황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최신 조종 시스템은 무인기와 연동 작전 능력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차세대 공격기는 단독 작전뿐 아니라 드론과 연계된 스워밍 임무 실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이후 한국군이 강조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 개념과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다.
청주에서 공개된 프로토타입 기체의 외형은 단순한 시제기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줬다. 기체 전면에 적용된 스텔스 성향의 굴곡과 공기흡 입구 설계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고려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공격기임에도 일정 수준의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착륙 장치가 매우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어 짧은 활주로 혹은 거친 지형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며 이는 한국군이 추구하는 기동성과 실전 운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보면 차세대 공격기는 단순히 특정 임무를 위한 기체가 아니라 다양한 전장을 아우르는 통합 전력 플랫폼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지상군을 위한 근접 지원 임무 해상 목표 타격 전략적 시설 파괴 장거리 정밀 타격까지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멀티롤 공격기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국군이 이 기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력 상승 효과는 매우 크며 주변국과의 기술 격차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체는 아직 완전한 양산기의 모습은 아니지만 실전 배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하다. 2026년 정식 공개와 시범 운용 이후 추가적인 성능 개량과 무장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군의 공격 항공 전력은 과거와 전혀 다른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 KF-21과 연동된 복합 타격 임무가 가능해질 경우 지금까지 공개된 어떠한 공격 플랫폼보다 더 효과적인 전장 지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의 차세대 공격기가 어떤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왜 미래 전장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 보았다. 앞으로 공개될 추가 정보와 실험 기록을 통해 이 기체의 성능이 더욱 검증될 것이며 한국군의 전략적 선택지가 확장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토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군사 기술과 항공 전력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